아빠도 사람이야. 너희 엄마가 아프고 집안 분위기도 무겁고. 그래서 아빠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여보, 나도 외로웠어. 당신은 아프고 집안은 침울하고. 외로웠다고? 나는 죽을지도 모르는 병과 싸우고 있는데. 당신은 외로웠다고? 구독도 무료, 좋아요도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 은평구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1990년대에 지어진 15층짜리 건물들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삐걱거리며 올라가는 이른 아침, 31세 김미경은 새벽 5시 알람에 몸을 일으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미경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침실을 나섭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간이 침대에서는 어머니 박순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59세의 순자는 6개월 전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엄마 약 시간이네요. 미경은 부엌으로 향해 어머니의 항암제와 영양제를 꺼냅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약만 20개가 넘습니다. 미경아, 벌써 일어났니? 순자가 기침을 하며 깨어납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습니다.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에요. 아이고, 또 병원이구나. 네가 고생이 많다. 미경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웁니다. 6개월 사이에 순자의 몸무게는 20kg이나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통통했던 얼굴이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아빠는 어디 가셨지? 미경이 주위를 둘러보니 아버지 김철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63세인 철수는 5년 전 회사를 정년 퇴직한 후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에 산책 나가셨어. 요즘 건강관리 한다고 매일 일찍 나가시더라.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의아합니다. 평소 잠이 많던 아버지가 언제부터인가 새벽에 일찍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병간호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했는데 벌써 2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마, 죽 드세요. 미경은 어머니를 위해 끓인 전복죽을 떠서 입에 넣어드립니다. 순자는 몇 숟가락 먹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배가 안 고파. 미안하다. 조금만 더 드세요. 힘내셔야 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순자의 식욕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먹는 양이 예전 한 끼보다도 적습니다. 미경은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드실 수 있도록 매일 다른 음식을 준비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전 9시 미경은 어머니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까지는 40분 정도 걸립니다. 순자는 지하철 의자에 앉자마자 피곤함을 호소합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런데 네 아빠는 요즘 어디서 뭘 하는 걸까? 순자의 물음에 미경도 정확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물어보면 친구들과 바둑 둔다거나 산책한다고만 대답합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을 때 미경은 우연히 중학교 동창 박현숙을 만납니다. 어머, 미경이. 오랜만이다. 현수가 반갑다. 너도 병원에? 응, 우리 시어머니 모시고 왔어. 그런데 너는? 미경은 어머니를 소개하며 상황을 설명합니다. 현숙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경아, 네가 얼마나 효녀인지 동네에서 다 안다더라. 매일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닌다면서? 뭘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네 아버지는 요즘 뭐 하시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자주 본다던데. 현숙의 말에 미경은 귀가 번쩍 뜨입니다. 어디서 봤다고?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현숙이 말을 흐리자
미경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뭐? 아니다.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그냥 친구분들과 다니시는 것 같더라. 현숙의 어색한 표정을 보며 미경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묻기 전에 어머니의 이름이 호명됩니다. 박순자 환자분. 미경은 어머니를 부축해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담당 의사인 김 교수는 이번 주 검사 결과를 설명해 줍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항암 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네, 하지만 앞으로 2달 더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분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의사의 당부를 들으며 미경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현숙이 한 말이 계속 신경 쓰입니다. 오후 3시 집으로 돌아온 미경과 순자. 아버지 철수는 여전히 집에 없습니다. 아빠가 언제 들어오실까요? 글쎄, 요즘 늦게 들어오시더라. 친구들과 시간 보내시나 봐.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지만 미경은 점점 의심이 커집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철수가 집에 돌아옵니다. 다녀왔어요. 아빠, 어디 다녀오셨어요? 친구들과 바둑 뒀다.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철수는 간단히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미경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달라진 점을 느낍니다. 옷차림이 평소보다 깔끔하고 머리도 새로 다듬은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미경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전, 미경은 어머니의 약을 사러 약국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고 평소보다 일찍 나간 아버지는 여전히 집에 없었습니다. 엄마, 약국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미경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집 안에서 휴대폰이 울립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신의 휴대폰은 가방에 있고 어머니는 휴대폰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소리가 뭐지? 미경은 소리를 따라가 보니 거실 소파 쿠션 사이에서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입니다. 평소 몸에서 떼지 않던 아버지가 깜빡하고 두고 간 것입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리자 미경은 잠깐 망설입니다. 전화를 받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혹시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오늘 웨딩홀 계약금 입금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면 드레스 고르러 가요. 미경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친밀하게 여보라고 부르며 웨딩홀과 드레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혹시 잘못 거신 건 아닌가요? 상대방도 당황한 듯 합니다. 미경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휴대폰을 두고 나가셔서 딸인 제가 대신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아버님께 영희가 전화했다고 전해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미경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습니다. 웨딩홀, 드레스, 그리고 여보라는 호칭.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미경은 아버지의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화면에는 영희라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지만 최근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봅니다. 이게 뭐야? 통화 기록에는 영희와의 통화가 매일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서너 번씩 통화한 흔적도 보입니다. 미경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더 큰 충격은 문자 메시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함을 열어봅니다. 계약금 500만 원 입금 완료.
11월 15일 오후 2시 본식 확정. 축하드립니다. 그랜드 호텔 웨딩홀. 미경은 주저앉습니다. 11월 15일은 어머니의 마지막 항암 치료가 끝나는 예정일입니다. 그날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미경은 다른 문자들도 확인해 봅니다. 영이라는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들이 수백 개나 됩니다. 오늘 꽃집에서 부케 예약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장미로 했어요. 웨딩드레스 맞춤 예약 완료.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와주세요. 혼인신고서 준비했어요. 시 끝나고 바로 제출하면 되겠죠? 미경은 현실감을 잃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항암 치료 중인 이 시점에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니요. 그때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미경은 황급히 아버지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어머니에게 다가갑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목이 좀 아프네. 미경아, 약국은 안 갔니? 아, 지금 가려고요. 미경은 어머니의 순진한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립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남편이 자신의 투병 중에 다른 여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약국으로 가는 길에 미경의 머리는 복잡합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와 먼저 이야기해야 할까요? 김미경님, 어머님 약이에요. 약사가 건네주는 약봉지를 받으며 미경은 결심합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파악해야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어머니께 약을 드린 후 인터넷을 검색해 봅니다. 그랜드 호텔 웨딩홀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11월 15일 예약 현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예약이 되어 있네. 오후 늦게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들어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빠, 휴대폰 두고 가셨어요. 미경이 휴대폰을 건네자 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아, 그랬구나. 고맙다. 혹시 중요한 전화가 오지 않았나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철수는 잠깐 망설입니다. 별거 아니었을 거다. 괜찮아. 하지만 철수는 곧바로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부재중 전화와 문자를 확인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미경은 확신합니다. 분명 그 영이라는 여자와 관련된 일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 3명이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어색합니다. 순자는 여전히 입맛이 없어서 몇 숟가락만 먹고 숟가락을 놓습니다. 요즘 밥맛이 없어서 미안하다. 엄마, 천천히 다 드세요. 미경은 어머니를 위로하지만 아버지를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철수는 평소와 달리 휴대폰을 자주 확인합니다.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별일 없어. 하지만 철수의 표정에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역력합니다.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어머니가 주무신 후 미경은 아버지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아빠, 오늘 아버지 휴대폰으로 전화 왔었어요. 그래? 누구에게서? 영이라는 분이요.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뭐라고 했니? 웨딩홀 계약금 입금했다고 하더라고요. 긴 침묵이 흐릅니다. 철수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고개를 숙입니다. 미경아. 아빠,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왔습니다. 철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아빠가 설명할게. 네, 들어보겠습니다. 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방 쪽을 힐끔 보며 철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희 씨는 옛날에 알던 분이야. 옛날에 알던 분이요? 네가 중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최영희 선생님이다. 미경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최영희 선생님? 자신의 중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 최영희 선생님이요? 제 담임 선생님이었던? 그래, 그분 맞다. 미경은 중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최영희 선생님은 당시 30대 초반이었고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과의 관계도 좋아서 학부모 상담 때마다 많은 부모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선생님과 우연히 몇 달 전에 마트에서 만났어. 혼자 장을 보고 계시더라고. 아빠의 설명이 계속됩니다. 몇 달 전 대형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최영희와 커피를 마시며 안부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홀로 지내고 계시더라. 남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시고. 그래서요? 처음엔 그냥 옛날 이야기만 했는데 자꾸 마주치다 보니까 철수가 말끝을 흐리자 미경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미경아, 아빠도 사람이야. 너희 엄마가 아프고 집안 분위기도 무겁고 그래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커지자 철수가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미경은 화가 났지만 엄마를 생각해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영희 씨가 나를 이해해준다. 너희 엄마는 병에 걸리기 전부터도 부부 사이는 예전 같지 않았어. 철수의 변명을 들으며 미경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투병 중인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 엄마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 치료가 끝나고 나서. 치료가 끝나고 나서 뭐요? 이혼하자고 하실 건가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다니요. 미경아, 너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사람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행복해질 권리요? 그럼 엄마는 어떡하고요?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아버지의 일상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옷차림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대충 입고 나가던 아버지가 요즘은 외출할 때마다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머리도 자주 다듬고 면도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산책 좀 하고 올게. 하지만 미경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산책이 아니라 최영희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호기심과 분노가 섞인 마음으로 미경은 아버지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잠깐 마트 갔다 올게요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철수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미경은 한 칸 떨어진 곳에서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철수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신촌역에서 내린 철수는 큰 길가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로맨틱 커피라는 간판이 달린 아담한 카페였습니다. 미경은 카페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지켜봤습니다. 잠깐 후 한 여성이 카페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분이. 미경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중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인 최영희였습니다. 51세가 된 최영희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고 품위 있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수와 채영이는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끔 웃기도 하고 두 사람이 손을 잡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말이구나. 미경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고 심지어 결혼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1시간 정도 지난 후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철수와 채영이는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미경은 뒤따라가며 두 사람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기도 하고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특히 백화점에서는 채영이가 정장을 고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결혼식 때 입을 옷을 고르는 건가? 미경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미경을 순자가 반겼습니다. 미경아, 어디 갔다 왔니? 마트 가는데 오래 걸렸네. 네, 엄마. 좀 멀리 갔다 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네 아빠는 아직 안 들어오셨니? 네, 아직이요. 미경은 어머니의 순진한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남편이 바로 자신의 딸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엄마, 중학교 때 채영이 선생님 기억나세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기억하지. 참 좋은 분이었어. 네 아빠도 그 선생님을 알던데. 아빠가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미경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감정일까요? 밤 9시가 되어서야 철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빠, 늦으셨네요. 친구들과 시간 보내다 보니까 늦었네. 거짓말입니다. 미경은 아버지가 채영이와 하루 종일 데이트를 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월요일 아침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 약을 드시고 계실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어떤가요? 뭐가 어떠냐는 거니? 예전과 달라진 점 같은 게 있으신가요? 순자는 약을 먹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글쎄,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기는 하더라. 왜? 그냥요. 아빠가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아서요. 나가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는 거겠지. 좋은 일 아니냐? 미경은 어머니의 순수한 반응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사이에 미경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7시 철수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까지 띠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빠,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일찍 끝났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순자가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실 때 미경은 아버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빠, 이야기 좀 해요. 뭘? 채영이 선생님 말이에요.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 다 했잖아. 아니에요. 저는 아직 이해할 수 없어요. 미경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투병 중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미경아,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어려서 모른다고요? 철수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나는 오래전부터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가족이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에는 사랑이 아니라 정만 남았지. 미경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아픈 지금 다른 여자와 영희 씨는 달라. 나를 남자로 봐줘. 나도 사람이야, 미경아.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행복할 권리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어떡하고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너희 엄마는 치료받고 건강해지면 돼. 그게 네 엄마의 행복이야. 그리고 아빠는 다른 여자와 새 출발하시겠다는 거고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미경이 일어서려는 순간 철수가 말했습니다. 미경아, 다음 주에 영희 씨를 만나봐. 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봐. 그럼 이해할 거야. 만나서 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영희 씨도 이 상황이 편하지 않아 해. 너를 가르쳤던 선생님이니까. 미경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분을 만나야 해요? 부탁이다. 한 번만.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미경은 망설였습니다. 며칠 후 수요일 미경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들여 최영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신촌역 근처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오후 3시 미경은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15년 만에 담임 선생님을 만난다는 기분은 묘했습니다. 미경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미경이 돌아봤습니다. 최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 정말 미경이 맞구나. 이렇게 컸네. 최영희는 미경을 보며 반가워했지만 표정에는 어색함이 역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아빠한테 들었어요. 그래. 미안하다. 최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처음엔 정말 우연히 만났는데. 최영희는 몇 달 전 마트에서 철수와 우연히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던 그녀에게 철수는 오랜 친구 같은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나도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어. 몰랐다고요? 결혼까지 계획하면서요? 미경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경아, 나도 외롭다. 혼자 살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렇다고 해서 남의 남편을. 네 아버지도 외로워했어. 어머니가 아프시면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 미경은 화가 났습니다. 그럼 저희 엄마가 아픈 게 잘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야. 하지만 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미경은 최영희의 말을 들으며 실망했습니다. 예전에 존경했던 선생님이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니요. 선생님은 교육자셨잖아요. 옳고 그름을 가르치셨던 분이시고요. 미경아, 이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최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지 아세요? 매일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아빠 걱정하시고 저 걱정하시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엄마 뒤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게 맞나요? 미경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최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인가요? 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뭐든지 말해봐. 우리 가족을 그만 괴롭혀주세요. 미경은 그 말을 남기고 찻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최영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채영이와의 만남으로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어땠니? 라고 물었지만 미경은 별로였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채영이와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더욱 당당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패턴은 계속됐고 집에서도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미경은 어머니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순자는 아침 약을 먹으면서도 계속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아,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뭔가 걱정 있으세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순자는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미경은 혹시 어머니가 무언가 눈치채신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미경아, 어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요? 이 아빠가 다른 여자와 손잡고 가는 꿈이었어. 미경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냥 꿈이에요, 엄마. 그런데 너무 생생했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순자의 말에 미경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미경아, 솔직히 말해줘. 네 아빠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미경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뭔가 눈치채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너무 달라졌어. 옷차림도 그렇고 외출도 자주 하고.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 엄마. 미경아, 혹시 네 아빠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아빠 왔다. 철수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그 꽃은 뭐예요? 순자가 물으니 철수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이거 길에서 파는 할머니가 있어서 샀어. 집에 꽃이 있으면 좋잖아. 하지만 미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꽃은 분명 채영이를 위해 산 것인데 실수로 집에 가져온 것입니다. 고맙네. 화병에 꽂아놔야겠다. 순자는 꽃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미경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뭔가 눈치채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미경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채영이가 만나는 현장을 어머니께 보여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끔찍했지만 이대로 속이고 있는 것도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하실래요? 산책? 요즘 몸이 무거운데. 조금만요. 신선한 공기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경의 제안에 순자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나가볼까? 오후 2시 미경과 순자는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미경은 일부러 아버지가 자주 가는 신촌 쪽으로 향했습니다. 미경아, 여기는 어디니? 우리 동네랑 꽤 멀잖아. 예전에 자주 다니던 거리예요. 구경 좀 하자고요. 지하철을 타고 신촌에 도착한 후 미경은 아버지와 채영이가 자주 가는 카페 쪽으로 어머니를 안내했습니다. 여기 카페들이 참 많네. 순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서 잠깐 쉬어가요. 미경은 로맨틱 커피 맞은편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다행히 카페 안이 잘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벤치에 앉은 지 30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멋지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저기 아빠 아니에요? 미경이 일부러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정말이네. 왜 여기에? 순자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잠깐 후 최영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철수를 반갑게 맞았고 두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경아, 저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순자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최영희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최영희 선생님 아니니? 미경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왜 네 아빠가 네 담임 선생님과 그때 카페 안에서 철수와 채영이가 손을 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게 뭐니?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순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미경아, 너는 이미 알고 있었니? 미경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일주일 전쯤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구나. 순자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잠깐만. 조금 더 봐야겠어. 순자는 카페 안의 두 사람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철수와 채영이는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30분 정도 지난 후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순자가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순자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허공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뭐라도 드세요. 배가 안 고파. 그래도 조금이라도. 미경아, 나 혼자 좀 있고 싶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8시, 철수가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순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미경은 철수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뭘? 엄마가 다 보셨어요.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뭘 봤다는 거야? 아빠와 채영이 선생님이 카페에서 만나는 건 말이에요. 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드디어 들킬 것이 들키고 만 것입니다. 철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아버지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경아, 이건 변명하지 마세요. 엄마가 다 보셨다고요. 철수는 순자가 있는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엄마와 이야기해야겠어. 철수가 방으로 향하자 미경이 막아섰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엄마가 혼자 있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아세요?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숨기고 싶었던 일이 결국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미경아, 아빠가 다시 설명할게. 설명은 엄마한테 하세요. 그날 밤 순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저녁을 차려도 약 시간이라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미경이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약 드셔야 해요. 한참 후에야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오늘은 먹고 싶지 않아. 그래도 항암제는 드셔야 해요. 내일 먹을게. 미경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평소처럼 외출하려다가 미경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집에 계세요. 하지만 엄마와 대화해야 하지 않나요? 철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순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순자는 간단히 대답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앉아. 순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고 낮았습니다. 이야기하자. 철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경도 한쪽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순자의 첫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정확히 언제부터냐고. 6월 말쯤. 내가 암 진단받고 한 달 후네.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에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부부로 살았는데 내가 아플 때 다른 여자를 만나다니.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집안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그럼 내가 아픈 게 잘못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야? 아내가 아프니까 다른 여자 찾은 거 아니야?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도 외로웠어. 당신은 아프고 집안은 침울하고. 외로웠다고? 나는 죽을지도 모르는 병과 싸우고 있는데 당신은 외로웠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을 위해 살았어. 당신 뒷바라지하고 미경이 키우고 시댁 모시고. 그런데 내가 한 번 아프니까 다른 여자. 여보. 그리고 하필이면 미경이 담임 선생님이었던 사람이야? 염치도 없니?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경은 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분노와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미경아, 너는 언제부터 알았니? 일주일 전쯤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미안하다. 순자는 미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하실 일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순자가 철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뭘? 이혼할 거야, 말 거야?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여보, 이혼까지는. 그럼 뭐야? 계속 바람 피울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라고? 명확히 말해. 순자의 외침에 철수는 움츠러들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철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 씨와 결혼하려고 했어. 결혼? 다음 달에. 식장도 예약했고. 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는? 당신한테는 치료 끝나고 이야기하려고 했어. 치료 끝나고 이혼하자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참 잘했다. 정말 잘했어. 여보, 바보처럼 살았구나, 나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산책 좀 하고 올게. 혼자요? 응, 혼자. 순자는 외출복을 챙겨 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 걱정하지 마. 순자가 나간 후 거실에는 철수와 미경만 남았습니다. 아빠, 이제 만족하세요? 미경아,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보셨죠?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몰랐다고요? 바람 피면서 몰랐다고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평생 존경했던 아빠였는데. 미경아, 아빠 입장도 이해해줘. 무슨 입장이요? 아픈 엄마 버리고 다른 여자 찾은 입장?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도 순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점점 걱정이 됐습니다. 아빠, 엄마 찾으러 가요. 어디로? 몰라요. 일단 나가서 찾아봐요. 두 사람이 집을 나서려는 순간 순자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걱정했어요. 한강에 갔다 왔어. 한강요? 거기 앉아서 생각 좀 했어. 순자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결정했어. 뭘요? 이혼해 줄게. 철수와 미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고 싶어. 순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내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 그리고 미경이 앞에서는 부부인 척해. 엄마, 괜찮다, 미경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의 선언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지만 세 사람 모두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안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순자의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은 완전히 사라졌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침 약 드세요. 배가 안 고파. 나중에 먹을게. 그래도 항암제는 거르시면 안 돼요. 알겠어. 순자는 몇 알의 약만 겨우 삼키고는 다시 누웠습니다. 미경은 어머니의 변화가 단순히 약 부작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주가 지난 어느 날 새벽 순자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미경아, 배가 너무 아파. 엄마, 괜찮으세요? 순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아빠, 구급차 불러요. 미경의 외침에 철수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순자는 의식을 잃을 뻔한 상태였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순자를 보며 의료진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네, 저희가 가족입니다. 환자분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에게는 정신적 충격이 매우 치명적이에요. 담당 의사의 말에 미경과 철수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일단 안정을 취하셔야 하고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항암 치료는? 환자분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중단해야겠어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미경은 아버지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순자는 무기력하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경아,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병에 걸려서. 이렇게 됐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미경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채영이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미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지금 엄마가 이런 상태인데 어떡해. 미경아, 영희 씨가 엄마를 걱정해서. 걱정요?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엄마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걱정한다고요? 채영이는 민망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경아,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몰랐다고요? 남의 남편과 바람피면서 몰랐다고요? 병실 안의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순자는 채영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미경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서늘했습니다. 선생님, 철수 씨와 행복하세요. 어머님.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죽을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순자의 말에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에요. 어차피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채영이를 향해 외쳤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미경아, 나가라고요. 엄마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어요? 미경의 외침에 병실 밖에서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분이 안정을 취하셔야 해서 면회는. 죄송합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채영이는 고개를 숙이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철수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병실에 미경과 순자만 남았을 때 순자가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무 화내지 마. 어떻게 화를 안 내요? 엄마가 이런 상태인데. 그분도 나름대로 미안해 하시는 것 같더라. 미안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인가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경아, 사실은. 네. 나도 알고 있었어. 미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뭘 알고 계셨다고요? 네 아빠와 영희 씨 일. 벌써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럼 왜? 네가 걱정할까 봐. 그리고 네 아빠가 미안해할까 봐. 순자의 고백에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몇 달 전쯤. 네 아빠 휴대폰에서 문자를 우연히 봤어. 그런데 왜 모른 척 하셨어요? 내가 병에 걸린 걸 알고부터는. 네 아빠가 나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거든. 미경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그래서 모른 척했어. 네 아빠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미경아,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엄마,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미경아, 엄마가 부탁이 있어. 뭐든 말씀하세요. 네 아빠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라. 엄마, 사람은 완벽하지 않단다. 네 아빠도 그냥 약한 사람이었던 거야. 미경은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감싸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병실에서 지새우며 미경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아버지에 대한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가 병실에 왔을 때 미경은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엄마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 엄마가 진작부터 다 알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네. 그런데도 모른 척 해주신 거예요. 아빠, 이제 정말로 선택하세요. 엄마를 택할 건지, 최영희 선생님을 택할 건지. 철수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미경아. 네.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철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철수는 미경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경아, 아빠가 영희 씨와 정리하고 왔어. 정리했다고요? 모든 걸 취소했어. 웨딩홀 예약도, 결혼 계획도. 미경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너희 엄마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려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철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너희 엄마의 희생이었구나. 아빠,
영희 씨에게도 잘못했다고 사과했어. 괜한 희망을 준 것 같아서. 미경은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엄마한테는 말씀드렸어요? 아직 못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엄마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날 저녁 철수는 순자에게 모든 것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는 남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고생했네. 여보, 쉽지 않았을 텐데. 정리하느라 고생했어. 순자의 너그러운 반응에 철수는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용서할 것도 없어. 당신도 사람인걸. 하지만,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순자의 제안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여보. 정말 고마워. 한 달 후 순자의 마지막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의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어머님, 치료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어요. 정말요? 네, 이대로 관리만 잘하시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 모두 기뻐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피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응, 우리 딸이 잘 돌봐줘서 그런가 봐. 아니에요. 엄마가 강하셔서 그런 거예요. 태어나는 날, 철수는 순자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결혼식 올리자. 결혼식? 예전에 제대로 못 올린 결혼식 말이야. 순자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결혼식이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내가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 것 같아. 철수의 간절한 부탁에 순자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2달 후 작은 웨딩홀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부모님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하얀 한복을 입었고 철수는 검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신랑 신부님, 서로에게 사랑을 약속해 주세요. 사회자의 말에 따라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순자 씨, 앞으로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철수 씨, 저도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어요.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경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이 끝난 후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순자가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엄마가 워낙 현명하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현명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했던 거야. 순자는 철수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후 순자의 정기 검진 결과 완전히 치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고 철수는 이제 정말로 순자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봄날 미경은 부모님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엄마, 아빠 행복하세요? 물론이지. 이제 진짜 행복해. 순자의 대답에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아, 너도 이제 네 행복 찾아. 제가요? 응. 엄마 걱정은 이제 그만하고 네 인생을 살아. 엄마와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고마운 딸이야. 세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강물은 평온하게 흐르고 있었고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그럼 우리 딸이 결혼할 때까지는 꼭 살아야지. 엄마. 농담이야. 가족의 웃음소리가 한강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 미경은 일기를 썼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오늘 한강을 걸으며 생각해봤다. 가족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다. 아버지의 실수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배웠고 엄마의 용서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미경은 펜을 놓고 부모님이 계신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두 분은 소파에 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계셨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구나. 미경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가족 3명은 모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하지만 마음은 하나로 연결된 채로.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도 무료, 좋아요도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